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35살이 된 이혼한 지 갓 1년 된 사람입니다. 저는 5년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동아리 선배고 학교 다닐 때는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였는데 우연히 직장에 다니면서 다시 만나게 되어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두 남매를 낳았어요. 맞벌이였던 전 첫째를 키울 때만 해도 친정의 도움으로 직장을 다녔습니다. 친정과 저희 집으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제가 첫째를 낳고 3개월 만에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아기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꺼려졌고 회사에서는 회사 상황상 출산휴가밖에 줄 수 없다고 하여 대학 졸업 후 줄곧 다녔던 곳이라 회사의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베이비시터 고용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다 똑같겠지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또 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제가 베이비시터를 알아보는 것을 알고는 엄마가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말도 못하는데 남에게 맡기기는 영 내키지 않는다며 당신께서 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결혼하기 전부터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에게 황혼 육아는 시키지 말아야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반대를 했어요.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육아는 아닌 것 같다고요. 중간중간 엄마도 엄마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생길 텐데 그럴 때에 맞춰 내가 연월차를 알맞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그냥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할 수 있으니 하겠다는 거라고 하셨지만 제가 결정 내리지 않으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후 전 계속해서 베이비시터 면접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 아이를 맡기려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제가 까다로운 건지 마음에 드는 분이 없더라고요. 무조건 자신의 육아 방법이 맞으니 따라달라는 사람. 아이는 계획적으로 봐야 하기에 먹고 자는 시간은 철저히 지킨다며 아이가 울어도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사람.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정확한 육아 방법을 아는지 의문이 들어 보이는 사람 등등 정말 씻어드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계속 면접만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결정 못 짓고 있다가 복직에 임박해서 마지못해 그나마 그들 중 제일 나은 것 같은 사람을 골라 채용했는데 엄마가 다시금 당신께서 저희 아이를 봐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자식들도 다 출가하고 재미가 없다면서요. 힘들지 모르겠지만 당신께서 아이를 워낙 좋아하시니 직접 보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첫 손주이지 않냐고. 나중엔 모르겠지만 아직 젊으니 봐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설득하는 엄마로 인해 마지못해 어쩌면 제 마음이 편하니 엄마에게 육아를 부탁드렸습니다.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했다고 하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셨었다면서 하지만 저희 엄마가 아이를 봐주시기로 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분명 저희가 복직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님은 진작에 발을 뺐습니다. 당신께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시면서 하루가 멀다고 제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아프니까 아이를 맡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말 끝에 계속 어머니께서 저희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데 어깨가 아프다. 요즘 관절이 안 좋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물론 부탁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어머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릴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어머님이 저리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엔 제게 대놓고 당신 아이 못 본다고 절대 못 보니 부탁할 생각도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친정집은 제가 회사에 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엄마 집에 들려 아이를 맡기고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엄마에게 육아를 부탁드린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남편과 지출 부분에 대해 상의를 하다 엄마에게 드릴 육아비를 얼마로 할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이 펄쩍 뛰더라고요. 돈을 드려야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전 150만 원은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봐주지 않으셨으면
그보다 더한 비용이 나갔을 텐데 그나마 엄마가 봐주시니 베이비시터 업체에서 떼어가는 비용이면 뭐며 절감되었다 치고 150은 드려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돈을 다 드리지 않은 거냐며 그냥 50만 원 정도만 드리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대체 왜 저런 말을 하나 싶더군요. 남편의 말은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한 이유는 우리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직접 봐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저희 엄마에게 용돈 정도만 드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섭섭하더군요. 물론 엄마는 제게 아이 봐주는 비용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베이비시터에 나갈 돈 들였기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당신께서 당신 손주 보는데 돈 받고 보면 괜히 기분이 그럴 것 같다고 하면서 한사코 안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매월 일정 금액을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강력하게 나와 고민이 되던 차 남편이 차라리 나중에 1년치 정도 해서 목돈을 드리거나 중간중간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니 그게 나을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종이 아이를 봐주시는데 50만 원은 너무 적고 우리가 아무리 아이 음식이나 물건을 가져다 드린다고 해도 두 분이 생활하시는 것보다 생활비가 더 들 것 같으니 최소 100만 원은 드리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마저도 불만인 듯 했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아이를 보면서 금요일 저녁 제 퇴근 시간 전까지 제가 집에서 주말에 먹일 이유식까지 싹 만들어 주었고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가면 저녁을 먹고 가라며 매일 저녁을 차려놓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남편도 친정으로 퇴근을 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같이 가곤 했습니다. 언제부터였나 찬찬히 생각을 떠올려 보니 그날은 제가 퇴근이 늦을 것 같아 남편에게 아이의 픽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친정에 갔다가 엄마가 언제나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먹고 가라고 했고 그렇게 저녁을 먹으니 솔직히 얼마나 편했겠어요. 집에서 먹으려면 집에 가서 대충 씻기라도 하고 밥을 안 치고 간단하게 먹을 거 만들어서 먹다가 말이에요. 이후 남편은 거의 매일 퇴근하며 제가 친정에 도착할 시간과 맞춰 와서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엄마는 아빠 드시라고 저녁을 하니 저희가 와서 먹는 거 부담도 안 된다고요. 쌀 한 컵 더 안 치면 되는 거니 부담 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이 데리고 집에 가면 7시간 넘는데 언제 밥해서 먹고 치우냐면서요. 엄마는 항상 그렇게 저희 가족을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아무래도 사위도 와서 밥을 먹으니 엄마는 아빠 식사만 차릴 때보다는 확실히 반찬에 신경을 더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자식이 뭔지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당신들 두 분이서 편하게 살게 되신 게 아니라 저희 세 식구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하루 종일 바쁘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참 죄송하고 또 감사했어요. 저희 아이는 엄마의 도움으로 잘 자랐고 돌이 지나고는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엄마에게 여유 시간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쭈뼛쭈뼛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이제 아이를 반나절만 봐주시게 되었으니 100만 원을 다 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시간이 줄어든 만큼 50만 원만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러냐고 지금 드리는 100만 원도 온종일 우리 아이를 위해 당신의 시간들도 포기하고 봐주시는 엄마에게 적게 드리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50만 원을 드리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가서 밥을 먹지 않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안 그래도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줄이자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장모님이 밥 조금 더 하시는 거잖아. 두 분 드시는 반찬에 밥만 더 해서 주시는 건데 가족끼리 그것도 못해? 당신은 봐도 모르겠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엄마 집에서 밥을 먹게 되면서 엄마가 반찬에 더 신경 쓰고 있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이 하루 걸러 하루씩 올라와. 우리 가족들은 생선 잘 안 먹는 거 몰라? 나는 딱 보니 알겠던데. 당신은 모르겠니? 아, 알았어. 그렇게 해. 난 우리 애도 이제 컸고 둘째도 태어나면 이사도 가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모으자는 의미였어. 무슨 둘째? 지금 하나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둘째 낳으면 나 일 그만둬야 해. 왜? 장모님이 봐주신다는데? 그래도 애는 둘은 있어야지 않을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애를 둘을 봐. 진짜 생각이 없다. 아무튼 둘째는 안 돼. 정말 웃기게 남편은 둘째 생각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둘까지는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 둘을 꿈꾸긴 했죠. 그런데 하나 키우면서 일을 해보니 둘째는 생각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너무 웃깁니다. 글쎄 남편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2주 뒤 둘째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워킹맘에 적응한 것 같은데 둘째라니. 그때 첫째 아이가 15개월 때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해 당황스러웠지만 아이는 당연히 낳아야죠. 어떻게 아이를 지우겠어요. 저희가 둘째를 생긴 것을 알고는 엄마가 먼저 흔쾌히 저희 둘째까지도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둘째도 가졌겠다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하면 출퇴근 시간이 조정되니 이제부터 첫째도 제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엄마 몸을 챙기라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자꾸 괜찮다고, 갑자기 저희 애를 못 보게 되면 당신께서 너무 우울해지실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엄마가 원래도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데 저희 첫째를 돌봐주시면서 디스크도 더 심해지시고 몸도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아이를 안 맡기려고 했다가 결국엔 맡기게 되었던 건데 그때 엄마에게 더 강력하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코앞에 닥친 복직을 핑계 삼아 엄마에게 아이를 맡긴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월급이 줄더라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했고 큰아이를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를 낳고부터 할까도 싶었지만 그땐 신생아 보느라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제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둘째를 낳고도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회사 분위기상 길게 육아휴직은 쓸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계속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엄마를 위해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냐며 친정에 맡기는 걸 계속 밀어붙였지만 저는 도저히 엄마에게 둘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이의 출산일이 다가왔고 출산 일주일 전에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회사와 이야기 되길 출산 후 6개월 뒤 복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큰맘 먹고 상사의 눈치 한껏 받아가며 받아낸 기간입니다. 요즘 육아휴직 1년이에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6개월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요즘엔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쓴다 뭐 이런 기사도 많던데 아마도 그게 가능한 회사라면 그곳은 꿈의 직장인 건지 아직 저희 회사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6개월도 정말 눈 딱 감고 얘기한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쓴 동료가 없었으니까요. 젊은 분위기의 회사이기도 하고 보통 둘 낳을 때 그만두는 편인데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이쪽 분야로 능력이 조금 있다 보니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절 배려해 준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6개월이란 시간 동안 둘째를 키우고 첫째와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출산하자마자부터 정말 많은 다양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터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둘째를 보고 첫째는 어린이집 하원 후로부터 케어를 해주는 것으로 의뢰를 하니 어쨌든 둘을 보는 것이라며 비용이 만만찮더라고요.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 더 아등바등 살자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둘째는 돌 지나고 나서 첫째 보는 어린이집에 같이 보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는 시터 비용이 세이브되니 6개월만 허리띠 있는 대로 졸라매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베이비시터 쓴다고? 왜? 사돈이 못 봐주신다고 하니? 엄마가 디스크가 재발해서 어린 아이를 보긴 무리가 있으셔서요. 봐주신다고는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봐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아, 그래. 아이, 그러면 내가 봐주마. 네? 어머니께서요? 큰아이 때 못 봐주신다고 하셔서 어머니께는 말씀드려볼 생각도 안 했어요. 애 둘이나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니? 내가 봐줄게. 그래, 출근이 언제부터인데? 다음 달 15일부터예요. 어머님, 정말 봐주실 수 있으세요?
건강은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우 봐준다니까. 그리고 건강. 나 타고난 건강체질인 거 알잖아. 그나저나 베이비시터가 애 둘 보면 월급이 최소 300만 원이라며? 네, 요즘에 하나에 종일 봐주는데 2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분 소개로 해서 첫째는 하원 후 3시간 정도만 보는 거라 가격을 그냥 300만 원에 맞춰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그렇구나. 아이, 알겠다, 그럼. 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시어머니께 시터 구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머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이냐면서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어머님은 맞다고 자신을 봐주기로 했다면서 대뜸 잘 바꾸라고 하십니다. 스피커폰이었기에 따로 바꿀 것도 없이 어머니가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다음 달 15일부터 봐줄게. 아이 그런데 이게 말이야. 아이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니? 그것도 둘씩이나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집 말고 내가 너희 집으로 가서 애들 볼게. 애들 용품이 우리 집에 없기도 하지만 그런 거 탁 가져다 놓으면 집도 살림도 지저분해지지 않니? 나 그런 거 싫어. 그러니 내가 아침에 너희 집으로 가마. 어머니 아침마다 괜찮으시겠어요? 난 집에 엉망이 꼴은 못 봐서 말이야. 좀 수고스러워도 내가 차라리 가는 게 낫지. 너희 아버님이랑도 상의 다 끝났어. 아버님이 출근하시면서 나 태워서 너희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고 퇴근하면서 나 데리고 가라고 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아, 어머님 감사드려요. 그간 제가 느꼈던 어머님은 당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같았었는데 막상 당신의 손주들과 관련된 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저희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그 다음 말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께서 선불이 아니면 안 된다면서 아이들을 봐주는 비용을 먼저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어머니 아이들 봐주는 비용이요? 아니 물론 당연히 드릴 건데 저희도 계획이라는 게 있다 보니 당장 드릴 수 있는 여유는 안 되어서요. 이달 25일이 지나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은 이해 부탁드려요. 이제 꼼짝없이 애들만 볼 텐데 애들 보기 전에 친구들이랑 여행이나 다녀오려고 그래. 먼저 준다고 해서 내가 먹고 나를 것도 아닌데 안 그러니?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 그랬니? 솔직히 한 명에 250만 원이면 둘이면 400만 원은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희가 알아본 시터가 300만 원에 둘을 봐준다고 했다고 하니 나도 300만 원만 받을게. 어머님의 말씀에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가 비용은 따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께선 전문 시터분이 받는다는 비용을 받길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아이고 이 여사님 꿍꿍이가 있었구만. 용돈 벌어보려고 손주들 본다고 했어요? 아무튼 우리 엄마 깜찍하다니까. 남한테 그 돈 줄 게 뭐 있어. 내 팔다리 그 생생한데. 아무튼 내일까지 보내줘. 친구랑 같이 여행 가기로 다 얘기되어 있어서 내일까지 돈 보내줘야 해.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웃으며 어머니와 전화를 끊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어머님에게 300만 원을 드려야 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래요.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나갈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첫째 봐줄 땐 50만 원을 드리자던 사람이 어머님에게는 시터 비용과 똑같이 300만 원을 드리자며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게 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머니께 그 돈을 다 드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시터처럼 집으로 직접 와서 봐주신다고 하잖아. 애들 봐주는 시간도 똑같고 말이야. 어차피 나갈 돈이었는데 왜 그래? 그래 어차피 나갈 돈이긴 했지. 그런데 당신 정말 양심도 없다. 뭐? 내가 대체 왜? 우리 엄마가 큰애 봐줄 때 생각 안 나? 뭐? 뭐가? 내가 150만 원 드리자니까 많다고 난리였었잖아. 그래서 조절해서 100만 원 드렸는데 그것도 나중엔 50만 원 드리자며. 기억 안 나?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야?
아니, 드릴 수 있어.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이니까. 어머니께서 당신 손주들이니 우리 아이들 오죽 잘 봐주시겠어? 그런데 내가 서운한 건 왜 우리 엄마가 애 봐줄 땐 그 100만 원도 아까워서 벌벌 떨어놓고 어머님에겐 당연히 다 드려야 한다고 하냐는 거지. 장모님이 그만큼 달라고 했으면 줬을 거야. 그런데 장모님이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잖아. 우리 엄마는 시터가 300만 원 받으면 당신께서도 그만큼 받으셔야겠다는데? 그래서 난 두 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건데, 아, 뭐 잘못됐어? 그러게요. 그렇게 우리 엄마 탓을 한다면 엄마 탓이겠네요. 하지만 분명 나중엔 100만 원도 아깝다고 50만 원 드리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안 되겠다고 300만 원은 못 드리겠으니 200만 원만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더군요. 어머니께선 이미 300만 원 받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200만 원만 드리냐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안 되겠다고 하자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남편이 말하길, 엄마가 여행 계획도 세우기도 했고 오랜만에 직접 월급이라는 걸 받게 되셨다면서 그건 사고 싶어 하셨던 건조기 식기세척기까지 사셨단 말이야. 그래서 300만 원 받는다고 그렇게 질렀는데 월급 줄어든 거 알면 난리 날 거야. 아, 안 돼. 그냥 300만 원 드리자.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럼 그냥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봐주시면 제가 신경 쓸 것도 더 많아질 것 같고 육아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것들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 그냥 시터를 쓰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어머니에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아까운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보듯 뻔한 것 같다고. 활동적인 어머님이 집에서 내내 아이들을 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봐주신다기보다 당신의 용돈이 필요해서 아이들을 봐주신다는 느낌이 강해서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저희 엄마에게는 그렇게 냉소적이더니 자기 부모님이라고 어머님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그렇게 육아의 문제로 싸우다 복직할 날이 다가왔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이다 보니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남보다는 할머니가 낫겠다 싶어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 드릴 비용은 남편과 피 터지게 싸워서 조정했죠. 아이 봐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나중에는 비용을 다시 생각해 볼지언정 당장에는 200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조정된 금액에 불만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면 그냥 시터를 모시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2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였어요. 첫날부터 퇴근하고 오니 집은 엉망진창이고 설거지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젖병도 하나도 씻겨져 있지 않아 퇴근하고 제가 분유를 먹여야 했을 때 젖병을 씻어 살균 건조하고 먹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재빠르게 겉옷부터 챙겨 입고는 내일 먹일 이유식 만들어 두라는 말씀만 하시고는 바람같이 사라지셨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아이들만 본 것 같았어요. 물론 아이들만 잘 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어린 둘째를 데리고 친구들을 만난다고 외출을 하고 오셔서는 이유식을 못 챙겨갔다며 식당에서 뭘 먹인 건지 간이 센 음식을 먹여 아이가 탈이 나기도 했어요. 집안이 엉망인 게 문제가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어머님의 크고 작은 문제 행동 때문에 제가 매일이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게다가 큰아이 어린이집 하원 차량 픽업 시간은 어쩜 그리도 잘 잊으시는지 일주일 5일 중 3, 4번은 어머님이 차량 픽업 장소에 안 계셔서 아이가 빈 버스를 타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제 딴엔 정말 많이 지켜보고 고민하다가 석 달 만에 어머님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했어요. 전문적인 베이비시터를 들이면 기본적인 아이와 관련된 집안일도 하고 근무 시간에는 전적으로 아이를 위해서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편이 더 덜 힘들 것 같다고요. 물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친할머니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 따지기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집안도 엉망이고 아이 케어도 엉망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월급 받을 거 생각해서 할부로 사둔 것도 있고 당신께서 다 지출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애를 그만 보라고 하면 어쩌냐면서요. 시부모가 아이를 봐주면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를 파네 일을 못한다고 자르는 거냐며 동네가 떠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전 분명 어머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되려 제게 시어머니에게 돈 준다고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거냐며
싸가지가 없다고 난리이고 남편까지 덩달아 어머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체 아이들이 저만의 아이들인 건가요? 아이들 잘 키워보자고 일도 하고 시터도 드리는 건데 어머니께서 제대로 못 봐주시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케어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기분 나빠하시고 당신의 생각에 맞다며 매번 묵살만 하시면서 작은 아이 손수건 한번 세탁기에 돌리지도 않고 쌓아두시고 젖병도 늘 물 한번 헹구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서 두모자가 어쩜 저리도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로 저는 남편과 사이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의 편만 들고 절 비난했으니까요. 사실 부부 사이에 다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비난만큼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당신께서도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며느리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께서 그만두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만두는 건 두는 거고 당신께서 제게 월급 받을 거 그거 믿고 명품 가방 하나 샀다며 저 때문에 남은 할부금을 낼 길이 없어졌으니 그 값은 물어내라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원리인지 정말 우습지 않나요? 그래서 그건 저와는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시어머니를 감히 시터러만 취급하는 제게 정이 떨어졌다고요. 대체 누가 할 소릴. 그래서 정 떨어진 김에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똥배짱을 부리며 제게 난리의 브루스를 치더군요. 대체 하늘 같은 남편을 발끝도 못 쳐다본다는 시어머니를 이러면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는 그러면 딸 가진 죄인이라서 월 100만 원 받기를 애까지 봐주면서도 그렇게 미안해해야 했냐고. 나는 당신 눈치를 그렇게 봐야 했냐고 하니 사위 돈이니 당연히 그 정도는 어려워해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 돈이냐고 내 월급에서 드린 거라고 했더니 부부는 가게 공동체이고 집안의 가장이 자신이니 제가 드렸어도 그건 사위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개똥 같은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그래서 그래?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어머님도 곧 고기가 땅에 떨어질 사람 미안한 일만 가득하시겠네? 뭐? 우리 엄마가 왜? 아 몰라? 아가씨 임신했잖아. 애 낳으면 아가씨가 애 봐달라고 벌써 어머니께 예약했다던데? 감히 장모 주제에 사위돈 받을 일만 남았으니 얼마를 받던 감지덕지 해야겠지? 아 그리고 아가씨도 그쪽 시어머니 발끝도 못 쳐다봐야겠네? 암튼 뭐 그딴 거 관심도 없고 갈라서 더 할 말 없어. 그렇게 저희 이혼은 소송까지 갔고 제가 원하는 선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해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면서 어떤 상황이 생길까 몰라 친정 근처로 이사는 왔지만 아직까지는 부모님께 부탁드리지 않고 혼자 회사도 다니며 육아 살림까지 모두 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선 이런 제가 걱정이 되기도 하시겠지만 한편으론 가까이에서 딸이 안정적으로 사는 걸 보셔야 걱정을 덜 하실 것 같아서도 가까이로 온 이유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벌써부터 아빠가 없는 것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있을 때도 허울 뿐이었어요. 평일도 주말도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고 주말은 골프에 조기축구로 밖으로만 돌았거든요. 우리 가족은 지금이 훨씬 안정적이고 평온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